어서 오시게. 제23화 내 눈에 박힌 게 내 딸의 각막이라고. 현대판 심청전 박문수가 파헤치다. 보이지 않는 어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라 했습니다. 고전 설화 속 심청이는 아비의 눈을 뜨게 하려 인당수 거친 물살에 몸을 던졌다지만 오늘날 이 화려한 빌딩숲 아래의 인당수는 인간의 장기와 목숨을 값으로 매기는 추악한 도살장이 되고 말았겠다. 자,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이 비극의 서막을 다 함께 지켜보시게. 선생, 메스가 너무 고결해서 걱정이야. 싱가포르 선박이 영해를 벗어나기 전에 이 화물이 아이스박스에 안착해야 하네. 자네의 그 잘난 학자적 자존심이 내 일당을 깎아 먹는 걸 더는 못 봐주겠군. 이건 단순한 적출이 아닙니다. 장 이사장, 인체,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인당수 시약의 변형 주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완벽한 이식이 가능해요. 기계를 꺼 주십시오. 정전, 장 이사장, 무슨 짓입니까? 전력이 차단되면 적출된 장기가 전부 산화해요. 백업 제너레이터를 올려. 백업 전원 스위치는 내 검지손가락 밑에 있네. 심 박사, 자네가 주저하는 동안 내 장기 구매 계약자들이 취소 버튼을 누르려고 해. 자네가 발명한 미승인 약물 인당수의 3단계 데이터를 바로 여기서 얻어야겠네. 지금 저 사체에 이걸 직접 주입하게. 안 됩니다. 이건 독극물이에요. 피엄체의 말초 신경이 녹아내린단 말입니다. 난 인간을 도살하는 백정의 손을 빌린 게 아니오. 백정이 아니면 자네가 지은 사설 도박장의 채무가 이미 3억을 넘었어. 자네 딸, 그 고운 심청이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 뒷면에 찍힌 사체 차용증이 누구 지갑에 있는 것 같나? 선택해. 갈자비로 살 텐가, 장님이 될 텐가. 이 악마 같은 새끼. 내 눈이 녹는다. 덕이야, 식염수를 부어라. 아무것도 안 보여. 덕이야, 의사가 시력을 잃으면 남는 건 손끝에 메스질 기억뿐이지. 심 박사, 자네의 어둠은 이제 내 사업의 훌륭한 담보일세. 정리해, 덕이 실장.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참, 처음부터 심 박사의 눈을 멀게 하고 그 딸까지 삼키려 했던 자들의 음모는 아주 깊고도 잔혹한 뿌리를 가지고 있었겠다. 시간의 태엽을 딱 3년 전으로 돌려보면 말이여. 자, 이 사장과 오 목사가 쳐놓은 거미줄에 심 박사가 어떻게 걸려들었는지, 그 추악한 도박장의 실체가 드러나는 법인 게지. 오 목사, 저기 구석에서 패를 쥐고 땀을 흘리는 자가 바로 성 메디컬의 보물, 심학규 박사라네. 안구 재생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특허를 눈앞에 두고 있지. 하지만 저 고결한 학자 놈도 돈 맛을 모르면 다루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야. 장 이사장님, 주님의 양 한 마리를 우리 방주로 인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욕망이라는 미끼를 던지면 인간은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여는 법이지요. 사채업자들에게 지시해서 판돈을 대폭 키우고 마지막 판에 심 박사에게 3억짜리 동짜 빚 서류를 들이밀게 하십시오. 아니,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쥔 패가 분명히 승리하는 패였단 말이다. 사기야. 이건 사기 도박이야. 당신들 누구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다. 어이, 신 박사님.
곱게 의사 가운 입고 메스나 쥘 것이지. 어디서 사기 타령이야. 여기 자네 손가락 빨며 찍은 지장 보이지? 3억 원이야. 3억 원. 일주일 안으로 안 갚으면 자네 그 귀한 손가락부터 하나씩 대여해 갈 테니 그리 알아. 날 좀 살려주시오. 내 평생 연구한 특허권만 지키게 해주면 뭐든 하겠소. 제발 내 딸 청이 귀에는 들어가게 하지 말아 주시오. 제발. 결국 메스를 쥐고 사람을 살리던 손이 악마의 덫에 걸려 제 눈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니 심학규 박사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암흑뿐이었던 게지. 하지만 허참, 세상이 아무리 모질다 해도 핏줄의 끈은 차마 끊지 못하는 법인 게야. 아비의 눈을 다시 뜨게 할 수만 있다면 지옥행 티켓인 줄 알면서도 미승인 독극물 주사기에 제 팔을 내어주는 저 어린 딸 자식의 심정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야, 심 박사, 장님이 되시더니 귀때기까지 먹어버렸나. 자네 딸년이 편의점에서 밤새 삼각김밥 팔아서 모은 꼬리표 같은 돈으론 다음 달 이자의 10분의 1도 못 채워. 돈. 장 이사장이 내 특허권을 사가기로 약속했소. 그 친구가 내 안구 복구 수술비를 보장해 준다고. 내 딸 청이 유학 자금도. 어이구, 참 눈물겨운 부녀 상봉이네. 장 이사장이 자네 각막을 사갈 바이어를 구해놨다는 소리는 들었다만 그 돈이 자네 도박 빚 3억에 어디를 메울 수 있을 것 같나? 다음 주까지 잔금을 안 올리면 이 고운 따님을 우리 사설 임상소 도우미로 장기 대여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들어. 비켜요. 아빠 건드리지 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신들이 강제로 우리 아빠를 도박장에 끌고 가 지장 찍게 만든 거 증거 다 모아놨어. 해봐. 이게 집년아. 자네 아비가 손가락 빨며 찍은 신체포 기각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사법부 판사들이 읽어주나 우리 형님들이 먼저 읽어주나 내기해볼까. 3억 원이야. 3억. 일주일 준다. 가자. 애들아, 냄새나는 장님 구덩이에서 그만 썩자. 청아, 네, 약, 좀 다오. 머리가 깨질 것 같구나. 장 이사장이 날 다시 보게 해준다고 했어. 날 다시 메디컬 병원 수서기사로 앉혀준다고. 걱정 마, 아빠. 내가 아빠 다시 세상을 보게 해줄게. 내 눈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돌려놓을게. 아비의 방을 나온 청이의 발걸음이 무겁게 편의점 창고로 향해 껐다. 차가운 골방 구석에 앉아 밤새 삼각김밥,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저 어린 자식의 가슴 속이 얼마나 숯검둥이처럼 타들어갔을지 참으로 눈물겨운 독백을 한번 들어보시게. 내 손끝에 찍힌 이 편의점 폐기 스티커처럼 우리 아빠 인생도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걸까? 아빠, 내가 미안해. 아빠의 그 고귀한 메스가 3억짜리 빈문서에 꺾여 나갈 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워. 사채업자 놈들이 내 손목을 비틀며 장기 임상소로 끌고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때 난 무섭지 않았어. 오직 아빠가 평생 암흑 속에서 썩어갈 그 지옥이 더 두려웠을 뿐이야. 그래, 오 목사라는 자를 찾아가자. 내 목숨을 제단에 올리더라도
아빠에게 빚을 돌려줄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악마의 하수인이 되겠어. 아비의 방을 나온 청이의 가슴 속에는 불길 같은 결단이 솟구쳤겠다. 하지만 저 거대한 메디컬 병원의 음모를 한낱 대학생이 혼자 감당하기엔 세상이 너무나 잔인한 게지. 청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붙잡고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동기 은석이에게 진실의 꼬리를 묻기 시작했던 게야. 청아, 전화 받았어. 아저씨 상태는 좀 어떠셔? 그 사채업자 자식들이 또 찾아온 거야. 내가 모아둔 장학금이라도 좀 보낼까? 아니야, 은석아. 그 돈으론 이자의 꼬리표도 못 잘라. 방금 그 사단이 나고 사채업자들이 두고 간 서류를 보는데 대부업체 우두머리 이름이 아주 묘해. 오만석 새생명 방주교회 목사라고 적혀 있어. 오만석 목사. 그 사람 우리 성 메디컬 재단 이사진 중 한 명이야. 장 이사장하고 매주 특수 귀빈실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자라고. 청아, 절대로 그 자들이 놓은 덫에 발을 들이밀면 안 돼. 목사랑 의사 이사장이 한 통속으로 사채 도박장을 굴렸다는 거네. 결국 아빠의 눈을 멀게 한 것도 빚더미를 씌운 것도 다 그 자들이 짠 각본이었어. 내가 직접 그 목사 놈을 만나러 갈 거야. 아빠의 안구 재생 특허를 미끼로 던지면 놈들이 진짜 원하는 걸 내밀겠지. 청아, 위험해. 거긴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못 나오는 개구멍이야. 청아, 내 말 들어. 청아, 허허 참, 돈을 위해서라면 십자가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채 장부를 뒤적이던 오 목사. 그 위선적인 사택문을 청이가 제 발로 열고 들어섰으니 악마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양새끼나 다름없었겠다. 청이 자매, 참으로 갸륵한 성품을 지녔군요. 이 어두운 도시에 아비의 육체적 어둠을 거두기 위해 자신의 온 생을 제단에 올리겠다는 양이 존재하다니 주님의 섭리가 참으로 오묘합니다. 목사라는 탈을 쓰고 사채업자,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분치고는 대사가 꽤나 종교적이시네요. 조건은 심플합니다. 아빠의 3억 빚을 전액 탕감해주고 각막 재생 수술을 약속해주는 대가로 내가 치러야 할 인당수 백신의 성격이 뭡니까? 백신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성수이지요. 성 메디컬 이사장실에서 주관하는 인당수 신약 프로젝트의 3단계 인간 생체 이식 적합성 테스트입니다. 자매가 임상실험 계약서에 인장을 찍는 그 즉시 아비의 붉은 딱지는 사그라질 것이요. 다음 날 새벽 아비는 장 이사장의 특수 수술실에서 개안의 은총을 입을 것입니다. 피험자의 뇌사 혹은 영구적 신체 파괴 시 가문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사체 처리는 연구소 규정에 일임한다. 이건 치료제 테스트가 아니라 자살 보증서잖아요. 아비에게 3억의 빚을 갚아주고 두 눈을 뜨게 할 공양미 300. 석이 자네의 그 얄팍한 학업 증명서에서 나올 것 같나? 자네가 청량리 뒷골목에서 온몸을 갈아 넣어 팔아도 평생 그 돈은 못 만져. 주님의 방주에 타서 아비에게 세상을 선물하는 고귀한 재물이 되는 기쁨을 왜 한낱 미물처럼 거부하려 드나?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빠는 이 모든 거래의 전말을 몰라야 해요. 내가 독일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정식 채용되어 장기 유학을 떠나는 것으로 위장해 주세요. 유학 계약서와 송금 예정서를 만들어 아빠에게 직접 쥐어 주십시오. 그럼요. 자매의 숭고한 희생은 주님의 제단 뒤편에
가장 향기로운 순교로 기록될 것입니다. 서명하십시오. 하지만 말일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악인들이 제세상인 양 날뛰어도 이 땅의 정의는 살아 숨쉬고 있었겠다. 현대판 암행어사, 대검 특임검사 박문수가 서슬퍼런 마패를 꺼내든 순간부터 저 장 이사장과 오 목사의 추악한 성전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게지. 인당수의 원혼들이 검은 파도를 몰고 저승사자를 보낸 셈이야. 공양미 300석 대신 장기 포기 각서라. 요즘 효심은 목숨값 거래가 유행인가 보군. 대검 특임검사 박문수다. 내가 방금 서명한 게 어떤 지옥행 티켓인 줄은 아느냐? 누구세요? 대박 대부 똘만이면 꺼져요. 서명은 끝났으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그 개 같은 목사 똘만이는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인당수에 빠져 죽은 원혼들이 보낸 저승사자 쪽이지. 착각하지 마라, 심청. 내가 죽는다고 저 도살자들이 내 아비 눈을 곱게 뜨게 해줄 것 같으냐? 저들의 목줄을 끊어야 해결되는 법이야.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면 아빠는 길바닥에 나앉고 장님이 된 채 사채업자 칼에 맞아 죽어요. 검사님 힘으로 일주일 안에 3억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저 악마들을 당장 감옥에 쳐넣을 수 있냐고요. 어사대 출동 준비해. 성 메디컬, 그리고 대박 대부 금융. 놈들의 썩은 줄기를 싹 다 털어버린다. 동요하지 말고 잠입 작전 시작해. 청이를 돌보아 보낸 골목길 뒤편에서 어두운 그림자들이 칼날을 섬뜩하게 번뜩이며 박문수 검사의 숨통을 가로막았겠다. 대박 대부의 칼잡이. 사채업자들이 어사대의 수사망을 끊어버리려 기습을 가해온 것이지. 하지만 허참, 박문수가 누구인가? 어이, 박문수 검사 나부랭이. 대박 대부 바닥이 어떤 지옥인 줄 모르고 겁 없이 마패를 흔들어대나 본데. 오늘 내 놈 장기도 저 인당수 아이스박스에 같이 넣어주마. 얘들아, 쑤셔버려. 쥐새끼들이 드디어 대가리를 내미는군. 내 법 가운을 더럽히기 싫어서 메스를 아껴두려 했다만 너희 놈들은 몽둥이가 약이다. 수사관들을 향해 어사대 전원 타격해라. 이 칼잡이 놈들의 무릎을 싹 다 분질러서 사체 장부 배후를 붉게 만들어. 악! 내 손목. 이 자식 검사가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해? 살려줘. 장 이사장이 시킨 거야. 우린 그냥 돈 받고 심 박사 배만 바꾼 것뿐이라고. 닥쳐라. 자네 놈들이 지은 죄는 법정에서 판사가 아니라 내가 직접 집행해 주마. 오 목사와 장 이사장 놈의 미랑 루트가 어디냐? 당장 말해. 누구십니까? 예약도 없이 주님의 방주에 발을 들이밀다니요. 허허, 길 잃은 어린 양이 거룩한 목자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기에 나도 장기 몇 개 주님 재단에 올리고 거액의 투자를 좀 받을까 해서 말이죠. 허튼 소리 하는 미친놈이로군요. 장난칠 곳이 아니니 당장 나가 가난뱅이 구덩이로 꺼지십시오. 목사님, 성경책 뒤편에 숨겨둔 사체 장부랑 싱가포르미랑 선박 리스트를 내가 벌써 다 읽어버렸는데 어쩌나 예수님이 채찍 들고 성전 뒤엎으신 거 기억나시지? 내가 오늘 이 사체 소구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 줄 테니까 목줄 단단히 잡고 계쇼. 박문수 검사가 오 목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 때 말이여. 그의 눈동자에는 피비린내 나는 과거의 복수심이 타고 있었겠다.
왜 대검의 특임 검사식이나 되는 위인이 이 장기 적출소굴에 이토록 집착하는지. 그 잔인했던 2년 전의 전사가 오 목사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게 되는 게지. 당신이 2년 전 그 사건 때문에 날 쫓아다니는 모양인데 그 강 수사관이라는 자의 죽음은 우리와 무관합니다. 스스로 도박 빚을 지고 한강에 투신한 것을 왜 우리 재단에 뒤집어 씌우려 드십니까? 이 더러운 입 다물어라, 오만석. 내 밑에서 가장 의롭던 강 수사관이 자네 놈들의 사설 임상소를 조사하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모를 것 같나? 내 가슴 안주머니에는 아직도 그 친구가 죽기 직전 보내온 피 묻은 수사 일지가 들어있다. 자네들이 그 친구의 각막과 신장을 강제로 도려내고 사체를 한강 철교 밑에 쓰레기처럼 내던진 걸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단 말이다. 그것은 합법적인 신체 포기 계약에 의한 주님의 재단에 바쳐진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내 자네와 장 이사장 놈의 목줄을 끊기 전에는 이 검사 가운을 절대 벗지 않겠다고 강 수사관의 무덤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다. 내일 새벽 자네들이 파놓은 그 인당수에 자네들의 추악한 뼈다귀를 통째로 수장시켜 줄 테니 그리 알아라. 한쪽에서는 박문수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부 고발자가 된 은석이가 병원의 비밀을 캐내고 있었으니 악마들의 성전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게지. 가센터 비밀 아지트에서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작전 타임을 벌이는 서슬퍼런 대화를 들어보시게. 검사님, 이 지도가 성 메디컬 지하 3호 격리 병동의 진짜 도면입니다. 일반 엘리베이터로는 갈 수 없고 시체 하역장 옆에 숨겨진 화물용 리프트를 타야만 진입할 수 있어요. 고맙네, 김은석 연구원.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 고발을 해줘서 대검찰청의 이름으로 경의를 표하지. 3호 병동에 내일 아침 보안 코드는 확보했나? 예, 내일 오전 7시에 코드가 변경되는데 제가 메인 서버에서 우회 터널을 뚫어놨습니다. 하지만 장 이사장 측 경호원들이 3중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어서 진입하는 순간 전면전이 벌어질 겁니다. 청의를 정말 살릴 수 있는 건가요? 대한민국 검찰이 악마들의 사설 도축장 하나 부수지 못할 것 같나? 내 손에 든 이 특임 수사관 마패는 법을 어긴 기득권자들의 목을 치라고 국가가 준 칼이다. 자네는 철저히 후방에서 시스템을 교란하게. 내일 새벽 인당수에 거친 물줄기를 우리가 직접 뒤집어 엎는다. 아이고, 그런데 은석이가 비밀 코드를 복사해서 빠져나오려던 그 순간 성 메디컬의 잔혹한 보안팀 놈들에게 꼬리가 밟히고 말았겄다. 비상계단 구석구석을 울리는 후두 굽소리를 뚫고 목숨을 건 추격전이 벌어진 게지. 거기 김은석 연구원, 손에 든 그 하드디스크 내려놓고 멈춰. 이사장님 명령이다. 저 자식을 살려서 보내지 마라. 다리를 꺾어서라도 확보해. 비켜. 저리 가. 너희들이 하는 짓은 의학이 아니라 살인이야. 청이를 그렇게 지옥으로 보낼 순 없어. 박 검사님, 마스터키 카드는 넘겼으니 어서 군대를 움직이십시오. 이 새끼가 끝까지 쥐새끼처럼 도망을 쳐. 저기 비상문 잠가. 하역장 리프트를 끊어버려. 굴러떨어지더라도 이 데이터는 못 줘. 박 검사님,
복도 차단벽이 내려옵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청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허참, 은석이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며 마패의 길을 열어주는 동안 지하 3호 특별 격리 병동의 문은 무겁게 닫히고 있었겠다. 게다가 장 이사장의 칼잡이 노릇을 하던 덕이 실장, 요년에게도 참 처절한 전사가 숨어 있었던 게야. 왜 촉망받던 여의사가 메스 대신 사람 장기를 털어내는 살인귀가 되었는지. 장 이사장의 독설 속에 그 더러운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겠다. 심청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지하 3호 특별격리 병동으로 이송됩니다. 이사장님, 정말 이 방법을 고수하셔야 합니까? 심학규 박사는 제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선배, 돈 갚아줄 때 선배 대접도 해주던가. 자네가 스위스 계좌에서 매달 인출해가는 그 연금이 누구 가랑이 사이에서 나온 돈인지 벌써 까먹었나 보군. 인당수의 3단계 임상시험은 비염체의 전신 모세혈관을 터뜨려 시한성 혈전을 추출해내는 일이야. 혈통이 가장 가깝고 유전적 거부 반응이 없는 심학규의 친딸이어야만 그 각막 이식 결과가 세계학회에서 기적으로 포장될 수 있단 말일세. 수술이 끝나고 학규 선배가 눈을 떴을 때 그 시신경에 박힌 렌즈가 자기 딸의 녹아내린 각막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말해줄 건가? 자네가 5년 전 대형 종합병원에서 자네가 가짜 면허로 대리 수술하다가 환자 셋을 연달아 뇌사 상태로 빠뜨렸던 그 짜릿한 의료사고 기록, 자네 구치소 방에 넣어줄까?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저 인당수 거친 물살 속으로 기어 들어왔는데 자네 혼자 정결한 척 구명조끼를 입으시겠다고? 자네 입에서 단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는 날엔 심학규는 눈을 뜨는 대신 차가운 시체, 보관함에서 딸의 썩은 내장과 조우하게 될 걸세. 똑바로 행동해. 덕이 실장. 이러니 덕이 실장도 장 이사장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평생 피를 묻히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게지. 한편 대학교 카페에서 청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던 은석이의 가슴도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다니. 참으로 장안이 온통 핏빛으로 물들어가던 새벽이었겠다. 도망쳐. 청아. 그 백신 테스트라는 거 다 사기극이야. 우리 연구소 지하 세병동은 미승인 생화학 살상, 무기에 가까운 복합신경 조작제를 임상이라는 명목으로 노숙인들에게 직접 주입하는 지옥이라고 알고 있어. 전신 다발성 혈관 출혈과 시신경 과부하 유도제. 그 임상 이름이 왜 인당수인지도 알아냈어. 아빠가 연구하던 각막 시신경 세포 복구 단백질의 부작용 추출 프로젝트지. 알면서 거길 기어 들어가겠다고? 투여 후 이틀 안에 비염체는 전신 모세혈관이 괴사하면서 뇌사 상태에 빠져. 생존율은 제로야. 장 이사장은 내 아빠의 수술을 성공시켜 학계의 영웅이 되고 내 사체는 즉시 의료 폐기물로 소각해버릴 계획이란 말이야. 우리 아빠는 평생 메스만 쥐고 살았던 사람이야. 앞을 보지 못하는 아빠의 삶은 매일 밤 도박장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손목이 꺾이는 지옥이었어. 내가 내 목숨을 3억 원에 팔아 아빠에게 세상의 모든 밝음을 돌려줄 수 있다면 난 기꺼이 인당수의 그 검은 물 밑으로 가라앉을 거야. 부탁할게. 아빠에겐 절대 비밀로 해줘. 이봐.
김은석 연구원, 친구의 죽음을 그냥 구경만 할 텐가? 아니면 나와 함께 저 지옥문을 부숴버릴 텐가? 당신, 누구십니까? 우리 연구소 이름을 어떻게? 내부 고발자가 필요하네. 내가 지하 3호 격리 병동의 마스터키, 카드와 보안 코드를 내게 넘겨줘야 심청이를 살릴 수 있어. 시간이 없네. 저 파도 밑으로 뛰어들 용기가 있나? 물길이 참으로 깊고 서늘합니다. 저 물 밑에 무엇이 사는지 아십니까? 청이 자매, 탐욕에 절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간들에 가라앉은 원혼들이지요. 자매의 몸은 저 더러운 원혼들을 씻어내릴 주님의 정결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 위선적인 입 닥쳐요, 오 목사. 진이 정말 계시다면 나 같은 가난한 고아들의 피를 빨아자. 이사장 같은 기득권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데 당신 같은 개를 쓰지 않았을 거야. 나는 아빠를 위해 죽으러 가는 거지. 당신들이 만든 가짜 천국에 기부하러 가는 게 아니야. 어허, 성마른 양이로군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눈이 뒤집히는 건 자연스러운 인성의 나약함이지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내일 아침 자네가 주사바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자네 아비의 도박 빚 3억은 온 우주에서 완전히 증발할 것이며 자네 아비의 시신경은 주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개안할 것입니다. 약속 어기면 내 죽은 각막의 원혼이 매일 밤 당신들의 안구를 파먹을 줄 알아. 내일 아침에 보죠. 어이구, 드디어 주사바늘을 맞기 전날 밤 아빠에게 마지막 묵국을 끓여 올리던 청이의 상머리 신인 게지. 학교가 눈을 멀기 전 아주 먼 옛날 청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에 두 부녀가 같은 상에서 묵국을 먹으며 나누었던 눈물겨운 약속이 심 박사의 기억 속에서 아련하게 환영처럼 피어오르고 있었겠다. 허허, 우리 청이가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했구나. 묵국이 아주 고소해. 청아, 내가 9살 때 이 아비가 병원 수서기사 자리를 거절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좁은 단칸방에서 이 묵국을 먹으며 내가 뭐라 했신지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아빠가 돈 많은 제약회사 회장님이 준 가방을 발로 차버리고 왔다고 했을 때 내가 아빠 손을 잡고 그랬잖아. 우리 아빠 메스는 사람 살리는 하늘의 칼이니까 가난해도 좋으니 절대로 그 소중한 손에 더러운 돈을 묻히지 말라고. 그래, 그랬었지. 내 평생 메스만 쥐다 장님이 되어 내 인생의 가시밭길만 만들었는데 내 자네 이사장의 그 거룩한 약속을 믿는다. 이제 하늘이 내 정성에 감복하여 내 유학길도 열어주고 내 눈도 고쳐주는구나. 청아, 아빠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고맙고 자랑스럽다. 나도 아빠 딸로 살아서 좋았어. 아빠, 밥 많이 먹어. 내가 꼭 성공해서 아빠 데리러 올게. 아빠는 내 약속 지켰으니까 이번엔 내가 아빠와의 약속을 지킬 차례야. 아빠의 메스를 절대로 더러운 어둠 속에 썩히지 않을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의사 가운 입고 사람 살리겠다고 맹세해 놓고 결국 돈 몇 푼에 선배 눈을 멀게 하고 그 딸의 내장까지 꺼내는 도살자가 됐단 말인가. 청아, 내가 여기서 멈추면 장 이사장이 날 죽이겠지. 어차피 나도 지옥으로 가는 공범이야. 덕이 실장님, 옛날에 우리 아빠를 정말 좋아하긴 하셨나요? 학교 선배는 한때 우리 의학계의 신이었어.
그 메스는 생명을 살리는 가장 정교한 예술이었지. 하지만 자본주의는 의사에게 메스 대신 탐욕을 요구하더구나. 청아,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의사답게 굴었어도 너를 이 차가운 다이 위에 누이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할 것 없어요, 실장님. 아빠 눈이 무사히 떠질 수 있도록 장 이사장 곁에서 똑똑히 지켜봐 주세요. 아빠의 눈에 내 영혼이 박혀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난 기꺼이 그 지옥의 심연으로 걸어 들어갈게요. 자, 어서 약을 넣어주세요. 인당수의 검은 파도가 밀려오네요. 훌륭하군. 유전 정합도가 정확히 일치해. 짐 박사, 자네 딸년이 아주 비싼 안구를 기증하고 유학을 떠났어. 이 정도의 고밀도 세포 활성 상태는 우리 제약 그룹의 100년치 특허를 보장해 줄 걸세. 비염자 심청, 오전 4시 52분 전신 다발성 혈전, 파열로 뇌사 판정 및 심장 정지 완료했습니다. 즉시 이송하여 소각실로 하역하겠습니다. 완벽한 이식이다. 짐 박사, 내일 아침 자네는 장 이사장의 그 위대한 얼굴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걸세. 검사 나부랭이가 여기가 어디라고 손을 대. 여기서 죽여서 소각해버려. 대한민국 검사의 마패가 어디서나 통한다는 걸 오늘 이 도살장에서 똑똑히 보여주마. 전원 포박해.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웃기지 마라. 박문수, 이 하역장에 가라앉은 수많은 시체들처럼 너도 오늘 여기서 의료 폐기물로 타들어갈 것이다. 장 이사장님이 준 돈이 자네 법조문보다 훨씬 두껍단 말이다. 돈줄에 영혼을 판 가엾은 사냥개 놈이 끝까지 지저대는구나. 너희 놈들이 태워버린 그 수많은 목숨들의 원혼이 바로 내 뒤에 서서 서슬퍼런 칼날을 쥐고 있다. 어사대,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박살내라. 오늘 이 소각장을 악마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준다. 박사님, 눈꺼풀을 서서히 조심스럽게 올리십시오. 처음에는 강한 백색광이 들어올 수 있으니 무리하게 뜨지 마십시오. 보인다. 보인다. 저기 정원의 나무도 보이고, 덕이 내 눈의 눈곱까지 선명하게 보여. 내 눈이 내가 다시 보게 되었어. 청아, 아빠가 눈을 떴다. 청이 어딨니? 덕이야. 이게 왜 여기 있지? 청이가 독일로 출발한 날이 오늘 새벽 아니더냐? 왜 나를 보지도 않고 가버린 거야? 청아, 청이는 어제 밤늦게 프랑크푸르트 행편을 탔습니다. 박사님 수술하시는 걸 보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이 편지만 남겨두고 바삐 떠났어요. 아빠, 내가 준 세상을 절대로 어둠 속에서 썩히지 마. 아빠의 그 고귀한 메스로 다시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해. 사랑해. 네, 아빠. 착한 것, 나쁜 것, 전화라도 한 통 해주지. 눈을 뜨자마자 장 이사장의 추악한 세습, 도박 서류를 발견한 심 박사. 분노로 충혈된 청이의 눈을 한 채 병원 복도를 뚫고 이사장실의 문을 부술듯이 열어젖히며 장 이사장과 피비린내 나는 대립을 벌였으니 참으로 극의 긴장감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겠다. 비켜봐. 덕이 실장, 똑바로 말해. 독일 연구소, 유학 계약서가 왜 피로 물들어 있어? 그리고 병실 밖에서 형사들이 들이닥치는 소리는 대체 뭐야? 장 이사장, 어딨어?
나를 수술해준 그 인간 어디 있냐고. 어이구, 심 박사. 눈을 뜨자마자 아주 살기등등하구먼. 자네 안구에 박힌 세포들이 아주 신선하게 요동치는 걸 보니 내 제약 특허는 대성공이야. 단련 안부는 왜 나한테 묻나? 벌써 비행기 타고 날아갔을 텐데. 거짓말 마. 내 손끝에 닿은 이 유학 서류에 찍힌 도장이 사체 포기각서 도장하고 똑같아. 장 이사장, 자네 내 딸 청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눈에 이식한 이 각막, 대체 누구한테서 도살해 온 거냐고. 말하란 말이야. 허허, 학자 놈이 눈을 뜨더니 맹수가 되었군. 알고 싶나? 자네가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마주할 그 눈동자가 바로 자네 딸년의 마지막 숨결이야. 자네 손으로 딸의 내장을 도려낸 거나 다름없단 말일세. 주저하나 올 시간에 내 특허 서류의 최종 사인이나 하시오, 심 박사. 모든 진실을 안 덕이 실장이 비장하게 권총을 장전하며 인천항의 낡은 밀항선으로 향할 때 말이여. 그년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참회의 독백이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겠다. 피 묻은 손으로 장 이사장과 오 목사의 대가리를 깨부수기 전 제 영혼을 인당수에 던지겠다는 처절한 맹세였던 게지. 장 이사장, 오 목사, 너희가 나를 평생 사냥개로 부려먹으며 인간의 탈을 벗겨놨지만 심학규 선배와 청이의 그 맑은 눈빛까지 삼키게 둘 수는 없었다. 내가 비록 환자 셋을 죽인 대리 수술 백정이라 하더라도 오늘 밤 내 마지막 메스는 너희 악마들의 목줄을 끊는 데 쓰겠다. 청아, 미안하다. 이 더러운 이모가 지옥으로 가는 길무덤을 아주 피로 흥건하게 닦아놓으마. 기다려라. 인간 도살자 놈들. 인당수 프로젝트의 3단계 완전 성공 결과지입니다. 이 특허 각본으로 이사장님은 세계의학계의 구원자로 등극하실 것이요. 저희 새 생명 방주는 거대한 성전을 지을 자금을 획득했습니다. 주님의 섭리가 참으로 위대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심청이의 썩은 장기가 돈을 만들어준 거지. 오 목사, 사체 소각을 확인한 인부들에게도 두둑하게 챙겨줘. 찌꺼기가 밖으로 흘러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장, 이사장, 그리고 오 목사, 너희들이 스스로를 구원자로 부르는 그 더러운 연극을 오늘 내가 여기서 끝내주려고 해. 청이가 너희들을 저 차가운 인당수 물길 밑에서 아주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거든. 덕이 자매, 사탄의 불장난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내게 총을 쏘면 지옥의 불벼락이. 총 내려놔. 덕이 실장, 자네도 그 아이의 내장을 꺼내는 메스를 쥐고 있었어. 자네가 가장 추악한 공범이라는 사실을 잊었나? 내가 쏜 탄원은 자네 자신의 가슴에도 똑같이 꽂히는 거야. 알아. 나도 공범이야. 그래서 여기서 다 같이 인당수로 가자는 거야. 결국 남의 피눈물로 제 주머니를 채우던 자들은 차디찬 바다 위에서 총탄을 맞고 제 죗값을 치렀으니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비극은 쉽게 멈추지 않아. 딸이 지켜낸 눈으로 그 참혹한 진실을 보게 된 아비는 다시 스스로 눈을 찌르려 절규하고 있겠다. 참으로 가슴이 메어지는 광경인 게지. 결국 법의 처단보다 귀신의 칼날이 더 빨랐군. 인당수에 가라앉은 영혼들이 직접 재물을 받아간 건가. 박 검사님, 은석 연구원과 함께
심청양의 사체를 소각 직전에 연구소, 지하 비밀 냉동고에서 확보했습니다. 독극물 치사량, 오진으로 인한 가사 상태였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인근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 중인데 미세하게 자가 호흡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심청양이 살아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는 끝났다. 이제 생존자를 구하러 간다. 대박 대부 잔당들 전원 체포하고 성 메디컬 자산 전액 동결해. 그리고 요양원의 심 박사에게 당장 연락해라. 딸이 살아있다고. 청아, 내 딸 청아. 아빠가 다시 보게 된 세상은 오직 내가 갈려 나간 비비린내 나는 도살장일 뿐이었구나. 이 추악한 눈을 뜨고 내가 어찌 햇살을 보며 살 수 있겠느냐. 이미 미련한 인간아. 그 눈을 또 멀게 하면 내 딸년의 희생은 뭐가 되나. 똑바로 뜨고 저 악마들이 치를 죗값을 똑똑히 봐야지. 심청이 안 죽었다. 무슨 소리요? 방금 뭐라고 하셨소? 내 청이가 내 딸이 살았단 말이오. 독극물 부작용으로 시신경이 완전히 파괴되어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겠지만 숨은 붙어 있네. 내가 이식받은 각막이 내 딸이 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빛의 흔적이란 말이야. 내가 눈을 감으면 심청이라는 존재의 빛은 온 우주에서 완전히 암전되는 걸세. 선택하게. 심 박사. 평생 그 눈으로 죄를 속죄하며 딸의 지팡이가 될 텐가. 여기서 겁쟁이처럼 자살할 텐가. 가서 딸을 맞이하게. 인당수의 그 검은 파도는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까. 숨이 끊어진 줄 알았던 자식이 어사 박문수의 손에 의해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인당수의 기적이 아니겠는가. 이제 심 박사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할 딸의 영원한 지팡이가 되어 속죄의 길을 걸어갈 게야. 자식이 지켜낸 그 눈으로 아비는 이제 세상의 가장 밝은 곳만 바라보겠지. 허허 참, 모진 바람이 지나간 한강, 물결이 오늘따라 참으로 잔잔하고도 슬프게 빛나는구만. 허허 참, 인당수의 모진 파도가 지나가고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게지. 가사 상태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청이는 박문수 검사의 도움으로 진짜 독일 유학길에 올랐고 눈이 멀어버린 아픔을 딛고 세계적인 안과 석학이자 박사가 되어 돌아왔겄다. 그리고 아비 심학규 박사와 함께 이 땅에 가장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인당수 세계 최고 안과 병원을 개설했으니 자, 부녀가 환자들을 진료하는 그 숭고한 현장으로 가보시게. 어서 오십시오. 환자분, 휠체어는 이쪽으로 대주시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비록 제 눈은 충혈되어 붉지만 제 손끝에는 제 딸 청이가 선물한 가장 정밀한 메스의 기억이 살아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청아, 첫 번째 환자분 예진 차트 좀 읽어주겠니? 네. 아빠, 이번 환자분은 올해 60이 되신 어르신인데 최근 들어 눈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고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 심해지셨다고 해요. 아빠가 손끝으로 수정체 촉진을 먼저 해보시겠어요? 어디 봅시다. 어르신, 눈을 크게 뜨시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허허, 수정체 부위가 정상적인 탄력을 잃고 둔탁하게 굳어있는 게 느껴지는구먼. 청아, 세극등, 견미경으로 수정체 혼탁도를 정밀하게 확인해 다오. 네, 어르신.
이마와 턱을 기계에 대 주십시오. 현미경으로 보니 투명해야 할 수정체가 우유를 탄 것처럼 뽀얗게 변해 있네요. 전형적인 노인성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말이지요.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눈 속의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거나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단백질이 변성되어 부옇게 흐려지는 질환입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방치하면 시력이 아주 뚝 떨어지게 되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백내장은 약물로는 진행을 조금 늦출 뿐이지 확실한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수술은 아주 간단합니다. 흐려진 기존의 수정체를 초음파로 조각내서 깨끗하게 빨아들인 다음 그 자리에 평생 쓸 수 있는 깨끗한 인공수정체를 쏙 집어넣는 것이지요. 통증도 거의 없고 20분이면 끝나는 안전한 수술입니다. 허허, 청이 박사의 명쾌한 설명에 어르신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나갔겄다. 백내장은 수술하면 대번에 눈이 환해지는 법인 게지.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들어온 중년의 신사는 안압이 차오르고 두통이 심하다며 눈을 감싸 쥐고 끙끙 앓고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 불리는 놈이었겄다. 아이고, 환자분. 이마에 식은땀이 흥건하고 편두통이 아주 심하시구먼. 구토 증세까지 동반하셨지요. 청아, 이 환자분은 안압이 예사롭지 않다. 당장 비접촉 안압계와 시신경 입체 검사를 진행해라. 환자분, 안압 측정 결과가 정상 수치인 20을 훌쩍 넘어 35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시신경, 유두 함몰 비율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어요. 이건 녹내장, 그 중에서도 급성 폐쇄각 녹내장 현상입니다. 녹내장이라는 놈은 말입니다. 백내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무서운 놈입니다. 우리 눈 속에는 방수라는 액체가 계속 돌면서 눈의 형태를 유지해 주는데 이 액체가 나가는 구멍이 막히면 눈 속의 압력, 즉 안압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지요. 그러면 눈 뒤쪽에 있는 시신경이 강한 압박을 받아 풍선 터지듯 하나씩 죽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수정체 노화나 유전적인 원인으로 방수 유출로가 좁아지는 게 주원인이에요. 녹내장이 무서운 이유는 한번 망가진 시신경은 현대의학으로도 절대 다시 살려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력 도둑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녹내장 치료의 핵심은 안압을 떨어뜨려서 남아있는 시신경을 악착같이 보존하는 것입니다. 당장 안압을 낮추는 안약을 점안하고 방수가 잘 흘러나갈 수 있도록 레이저 시술을 통해 홍채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주는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걸로도 안 되면 방수 유출 장치를 심는 수술을 해야 하니 매년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최고 예방법입니다. 나레이션. 허허 참, 녹내장이라는 놈은 미리미리 발견해서 안압을 관리하는 것만이 살 길인 게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온 6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앞을 보긴 보는데 바둑판 선이 구불구불하게 휘어져 보이고 중심부가 까맣게 지워진 것처럼 안 보인다고 눈물을 흘리시겄다. 심청. 할머니, 달력을 보실 때 글자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보이지 않으셨나요? 안저 촬영과 빛간섭 단층 촬영을 해보니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망막의 중심부, 즉 황반이라는 곳에 변성이 아주 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인 황반변성입니다. 어이구, 황반변성까지 찾아왔구먼. 청아, 이 환자분의 황반 상태가 건식 비삼 출성이냐? 아니면 무서운 습식삼 출성이냐? 단층 촬영 결상 수치를 정확하게 불러다오. 불행 중 다행으로 우아는 황반에 노폐물인 드루젠만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식 황반변성 단계입니다. 건식은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방치하면 습식으로 넘어가게 돼요. 반면에 좌는 이미 황반 밑에서 터진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에서 피와 진물이 새어 나와 붙고 망가진 습식 황반변성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건식 황반변성은 망막에 찌꺼기가 쌓여서 생기는 현상인데 이때는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C와 E, 아연 같은 황반 성분 영양제를 고용량으로 꼬박꼬박 복용하면서 진행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피가 새어나오는 습식 황반변성은 응급 상황입니다. 그대로 두면 몇 달 안으로 영구 실명이 될 수 있어요. 습식 황반변성의 치료법은 황반 부위의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을 만드는 인자를 억제하는 항체 주사를 눈 속에 직접 주입하는 것입니다. 일명 루센티스나 아일리아 같은 안구내 주사 치료를 한 달 간격으로 맞으셔야 혈관이 마르고 시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망막세포가 완전히 죽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이구, 청이 박사와 심학규 박사의 찰떡같은 진료 덕에 병원을 찾은 수많은 환자들이 눈을 환하게 뜨고 춤을 추며 나갔겠다. 비록 자기를 도살하려 했던 악마들의 인당수는 사라졌지만 이제 부녀는 세상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는 인류의 진정한 인당수가 된 게지. 자식이 지켜낸 그 눈으로 아비는 환자의 마음을 보고 아비의 메스를 이어받은 딸은 세상의 질병을 고치니 허허 참 오늘따라 인당수 병원 창가로 내리쬐는 햇살이 참으로 따스하고도 찬란하게 눈이 부시구만. 그럼 안녕히 가시게.